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자꾸 돈을 준대요.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준다고 하고 6개월 만에 그 돈을 잃고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윤도현 대표님은 직접 네. 한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자립준비 청년들의 그 홀로서기를 방해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 요소가 좀 느껴지는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사람들이 보여지기에 좋은 그러니까 네. 물량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물고기만 주는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모르면 네.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그 돈을 잃고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보단 좀 수동적으로 그냥 네. 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방적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상처가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실 나와서 마음건강 바우처나 이런 걸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네. 그 상담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거를 회복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급자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럴싸하고 버젓한 면에서. 것이다. 네, 그렇죠. 어떤 그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랑 간극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대표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 눈높이를 많이 주장하셨고 많은 역할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되면은 대표님 지적하신 이런 맹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네. 대체적으로 국가나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힘들기 때문에 돈 줬잖아. 그리고 우리 정부, 우리는 돈 더 많이 줬어. 예전에는 이렇게 못 받았어. 네. 우리가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될까?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또 이런 공약을 내걸죠. 네. 뭐 1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뭐 15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이 필요한 거는 돈을 뭐 1억만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공급을 해줘야 비행으로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 주고 내몰아 놓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이제 생활할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고 물리적인 성장은 해버렸고 그러니까 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돈을 줄게. 잘 살아봐 알겠지 우리는 해줄 만큼 해줬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자꾸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돈을 준다고 하고 돈을 준다면 이제 됐으니까 우리 사진 좀 같이 찍고 우리가 이런 거 돈 전달해 주는 거 자리 하나 주는 거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냐? 사실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만 원을 넣으면 이제 10만 원을 국가에서 얹어주는 뭐 그런 제도인데 22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자립준비 청년 한 분이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분의 디딤 씨앗 통장에 보면은 출금하지 않은 돈이 한 약 55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는 친구에게 550만 원은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친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금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만기가 됐음에도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지 않았고 네. 그 총 금액이 약 1,800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무려 1,800억 네. 정도가 되고 이게 한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대표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냥 돈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쓰는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기본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돈을 올바르게 쓰고 그리고 돈을 쓰면서 또 어떻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정부나 이런 사회에서 이런 교육과 지원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케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대위원까지 하셨으면 어느 정도는 정치 활동에 몸을 담그셨던 건데 이렇게 좀 생생한 날것의 이야기들이 전달이 좀 잘 되든가요, 정치권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또 한동훈 위원장님이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 아, 자립준비 청년. 네, 자립준비 청년 되게 진심이셨다 보니까 네.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직접 이야기도 하시고 하면서 되게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비대위원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자립준비 청년은 알렸다는 거에 더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어떤 바꾸고 이런 건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끔 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 당시 이제 인재 영입되실 당시에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것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제가 한동훈 대표의 성품이랄까 품성 같은 게 살짝 엿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계 복귀를 했을 때도 제2연평해전의 전사 영웅들을 기리는 연극을 보셨죠.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을 인재 영입으로 했죠. 뭐 이런 것들이 공통된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나 어떤 좌파 쪽에서는 늘 자신들이 선함을 드러내면서 관념적으로 설정한 아젠다들이 있어요. 기후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좋은 거는 선취해 가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활동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따져요. 이게 우리들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깊이 들어가면 시민단체들도 다 속속들이 살펴보면은 진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느냐 여성단체가 정말 여성의 의사를 대변하느냐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하부 정치 조직으로서만 그 외곽 조직으로서만 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관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탈프레임적, 탈이데올로기적인 정치 그리고 관념적인 형태의 약자가 아니라 진짜 약자.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자립준비 청년. 이 문제 민주당이 뭐 정권 잡는 동안 하나도 관심 안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2연평해전 전사영웅들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사회적 음지를 찾아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도현 대표가 계속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면은 이게 아마 큰 나비 효과가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서 그 비대위원 활동하실 때 좀 재미난 에피소드 여기서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사실 비데이를 처음 하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고 이제 제가 항상 마지막 발언자였거든요. 이제 막내다 보니까 이제 발언을 하고 항상 한 대표님께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항상 코멘트로 꼭 살펴보겠다 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 네. 이런 말들을 되게 세심하게 해줬던 게 전 되게 감사했어. 그 비데이를 제가 계속 뭔가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 이제 공약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이제 위원장님이 오셔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표가 되지 않아도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힘이 됐거든요. 표가 되지 않아도 직접 네, 챙기겠다. 직접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되게 그 당시에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대표님은 아랫사람한테도 존댓말을 주셔요. 그러니까 절대 반말을 안 하시고 네. 저도 이렇게 채팅 보면은 한 대표님이 반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같은 누구에게든 위치에서 누구에게든 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런 게 저는 되게 많이 배웠고요. 또 한 대표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네. 맞는 건 맞다라고 명확히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초보 정치인이지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되게 츤데레이시다. 츤데레. 네, 그러니까 되게 네. 인간 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뒤에서 되게 잘 챙겨주는. 김준호 대변인님 볼 때도 방금 윤도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걸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런 기질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 유명한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가면은 기자님들 말고는 특별히 알아보는 분이 잘 없는데 꼭 대표님이 갑자기 툭 쳐가지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잘 지내요? 뭐 잘하고 있죠? 뭐 맞아.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해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목에 확 쏠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럼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뉴스에 보면은 지도부들이 회의실 들어올 때 그 복도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기자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막 엄청난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짜자자자 막 찍어요. 그럼 카메라가 지나가고 이제 제가 있으면 갑자기 뭐 포옹을 하거나 이제 막 악수를 하고 지나간다거나 네. 그런 게 있고 약간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빠져드는 스타일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약간 스며드는 스타일. 엄습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 풍덩 빠졌다 이거보다 정신 차려보니 한동훈이란 색깔이 물들어 있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강강약약. 그러니까 확실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대화 나누길 원하고 그렇다고 뭐 그분들한테 싸우자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걸 알고 있으니 나랑 토론을 해서 그럼 우리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그런 좋은 결과값을 도출하자. 이제 이런 토론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토론보다는 약간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하고 뭐 이런 거에 사실 아무래도 사회생활하고 지위가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한동훈 대표님은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저 같은 사람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그런 분들한테도 먼저 말 한번 걸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게 사실 꾸준히 진행되면은 아 이분이 되게 친데레이면서도 엄청나게 마음속에 따뜻한 부분이 많은 분이다. 이제 이런 네. 거를 많이 겪었죠 저도. 친데레가 약간 스며든다. 네. 레비언인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게 한며드는 네. 느낌. 네.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언더73하고도 계속해서 코워킹 하면서 이런 아젠다나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네.